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추석이 끝나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감기에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새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하게 되면 코로나 걸린 줄 알고 사람들이 또 쳐다보기 때문에 곤란함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추워진 상황 하에서도 그래도 이 가을 공기를 좀 이렇게 맡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가을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생명감이 넘치고 그 다음에 뭔가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뭐 좀 사색에도 잠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가을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있으면 많이 좀 이렇게 만끽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세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수입이죠. 국민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입니다. 자, 이 정부 들어서 복지 정책을 많이 폈기 때문에 지출이 많이 늘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빚을 많이 지겠죠. 그것은 예상이 가능한데, 그러면 이 걷어들이는 돈은 어떨까요? 세수는 뭐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특히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합재정수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가용한 것이 2020년 7월 달까지 가용합니다. 그래서 각 연도의 7월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 기준이라는 것은 1월부터 7월 달까지 이게 누적돼서 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각 연도 7월에 누적된 데이터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조 단위가 되겠습니다. 중앙에는 점선을 기준으로 좌측은 박근혜 정부, 우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도에 7월 달에 보면 그 통합재정수지는 국가의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거죠. 그래서 그 통합재정수지를 보면은 마이너스 11.8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4년도, 15년도에 마이너스 9.1조 원을 유지했고, 2016년도 7월 달에는 8.1조 원으로 이게 흑자가 났죠. 그 다음에 17년도에도 16.1조로 흑자가 났습니다. 근데 현 정부 들어서 18년도에 그게 이제 줄어들면서 9.2조 흑자가 났고, 그러나 19년도 7월 달에는 무려 24.3조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24.3조 원으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가 됐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이제 온 2020년 7월 달에는 무려 75.6조 원으로 크게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 정부 들어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는데, 즉 재정 적자가 발생했는데, 그 발생 원인이 현 정부 들어서 복지 정책을 많이 펴서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출이 많으니까 이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가 됐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수입 측면은 어떨까요? 걷어들이는 수입, 그 수입은 어떤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 수입입니다. 자, 7월 기준입니다. 7월 달 기준이기 때문에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게 쭉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123조 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155조 원까지 증가했고, 근데 현 정부 들어서 18년도에 190조가 됐고, 19년도에 이제 그게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189조로 1조 원이 감소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된 2020년에는 169조 원으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착안할 사항은 박근혜 정부의 때는 이게 쭉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폭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났죠.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18년 대비 19년도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증가폭으로 보면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죠. 이렇게 갑자기 현 정부 들어서 이게 국세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국세 수입을 좀 세분화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좀 줄어들고 어디서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소득세 및 이익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근로소득, 그 다음에 법인세 이런 것 걷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박근혜 정부 때 2013년도에는
50조 원이었는데 그게 16년도에는 72조 원으로 쭉 늘어났고, 그 다음에 현 정부 들어서 18년도에 94조 원으로 늘어났다가 19년도에 96조 원, 그 다음에 2020년도에 80조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8년도, 19년도에 보면은 이제 2조 원밖에 안 늘어났죠. 그래서 그 증가 속도도 상당히 둔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근로소득에 부과하는 근로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이 벌어들이는 돈에다가 부과하는 법인세, 이게 현 정부 들어서 꺾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서 2020년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확 줄은 건데, 문제는 이제 18년도에서 19년도에 그 증가되는 폭이 아주 적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둔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쭉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 그 증가되는 게 꺾여갖고 약간 늘어나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하강을 했죠. 그럼 왜 근로소득세와 법인세가 이렇게 증가가 둔화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현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폈죠. 2018년도에 최저임금을 16.4% 올리고 2019년도에 최저임금을 10.9% 올려서 무려 2년 동안 약 29%를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둔화됐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최저임금을 하고 올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건비 부담을 느낀 사업자에서 이제 그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제 많이 잘랐죠. 그래서 일자리가 주니까 우리가 노동의 3요소는 기술, 자본, 노동인데 여기에서 일자리에 해당되는 노동이 감소하니까 생산이 줄게 되죠. 생산이 줄게 되니까 소비가 줄고, 그렇게 해서 경제가 가라앉았죠. 가라앉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근로소득이 작아지고, 특히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해고된 사람이 있어서 이제 평균적인 근로소득은 줄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로소득세에 걷어들이는 건 적게 되고, 그 다음에 기업 동안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생산이 줄고 소비가 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도 결국 그 수익이 줄겠죠. 수익이 주니까 이제 법인세도 적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법인세가 증가율이 둔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산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도에는 4.5조 원이었고 2015년도에는 5.7조 원으로 증가했는데 2016년도에는 증가하지 않고 5.7조 원을 유지하다가 2018년도 현 정부 들어서 9.1조 원으로 크게 점프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9년도에는 이제 7.8조 원으로 좀 내려갔지만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는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전국인 2020년도에는 10.1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세는 크게 급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화 및 용역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입니다. 즉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사면은 거기에서 붙는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13년도에 보면은 54조 원이었고, 그 다음에 15년도에는 56조 원, 16년도에는 64조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하다가 그 그 폭이 이제 현 정부 들어 둔화되기 시작했는데 18년도에 7.1조 원,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그게 줄었습니다. 69조 원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65조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도 현 정부 들어서 그 증가 폭이 둔화되면서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했다.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 부가가치세도 쉽게 얘기하면 이제 소비세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비를 하면 거기에 붙는 이제 부가가치세인데,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의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가가치세도 걷어들이는 게 이제 양이 줄겠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국세 중에 관세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때리는 거죠. 그게 이제 관세가 되는데,
자, 보시면은 박근혜 정부 초인 2013년도에는 5.6조 원이었다가 그게 14년도에 뚝 떨어져서 4.7조 원. 그리고 그게 이제 거의 유지됩니다. 15, 16년도까지 4.8조 원으로 되다가 현 정부 들어서 2018년도에 5.4조 원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19년도에 4.8조 원으로 줄어들었고 2020년도에 3조 9조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관세 또한 현 정부 들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서 소비가 줄어드니까, 소비가 줄었다는 건 이제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수요가 줄었다는 건 이제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소비는 이제 국내 걸 소비하는 게 있고 외국 걸 소비하는 게 있고, 즉 국내 수요가 있고 외국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 수요에서 부족한 거를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데, 그 수요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해서 이제 그것도 줄어드니까 수입이 주니까 이제 관세도 줄게 되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또 최근에 된 것은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유가가 하락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수입하는 게 줄겠죠. 그러니까 또한 관세도 줄게 되는 그런 효과까지 겹쳐져서 관세가 현 정부 들어서 줄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국세 수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걸어들이는 거 수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근데 세금으로 걸어들이지 않는 세외 수입은 또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외 수입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돈 빌려준 거에 대한 이자 수입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자동차 운전면허증 따면 이제 면허서 같은 거 내는 그런 수수료가 있겠죠. 수수료 수입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 내는 벌금 냈을 때 뭐 과태료 벌금 그런 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수입들을 다 합쳐서 이제 세외 수입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외 수입을 보면 박근혜 정부 초에는 이제 2013년도에는 38조 원이었는데 2015년도에 38조 원 또 그대로 유지되고 16년도에 40조 원으로 좀 증가했다가 현 정부 들어서 18년도에 47조 원으로 좀 증가를 했죠. 근데 그 이후에 19년도에 줄었습니다. 46조 원으로 줄다가 20년도에 다시 48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국세 수입이 다 줄었는데 여기 세외 수입은 코로나 전국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게 왜 늘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느끼실 것입니다. 이번에 경찰관들이 갑자기 출연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이제 지출을 많이 하니까 이제 이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채무가 늘어나니까 정부에서는 좀 더 세원이 필요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들을 동원해서 저번에 기사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범칙금이 총량적으로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많이 단속을 많이 하니까 그만큼 이제 과태료라든가 벌금들이 또 많이 징수됐겠죠. 그래서 그것이 늘어서 최근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세외 수입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펴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졌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가 줄게 되고 일자리가 주니까 생산이 줄고 생산이 주니까 소비가 줄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종 법인세,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이런 것이 이제 줄게 되겠죠. 걷어들이는 게 줄게 되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재산세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이 세수가 감소하니까 이 부동산 세율도 올렸거든요. 부동산 세율도 올렸고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세수도 늘어난 게 있겠죠. 하여튼 이 부동산을 뭐 잡기 위해서 세율을 늘리고 그런 목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데이터로 봤을 때 이 세수가 감소한 것을 이 부동산 세금으로 이렇게 겨우 땜질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